그리고 이 문화예술 분야는 또 사실은 종사자들이 가난하다는 특성이 있죠. 이게 뭐 돈 되는 일도 사실은 아니고, 그중에 뭐 일부는 또 각광을 받긴 하지만 압도적 다수는 그러지 못한 게 또 현실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은 또 한편으로는 공적 기능이 있어요. 그냥 개인적인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공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풍족하게 만들죠. 그런 공적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정부 영역의 지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원도 무슨 대규모로 엄청난 걸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관심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내용 함께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평론가님, 네. 정책에 대한 관심, 지원 이런 것들은 사실 예산을 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모두 7조 8천억 원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문화예술 분야에 2조 6천억 원 이상이 편성됐다 이렇게 전해져 왔는데요. 올해보다 11.9% 증가한 거라고 해요. 네. 이 예산 어디에 쓰이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12% 정도 이제 증가를 했는데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이냐가 이제 제일 중요할 겁니다. 일단 강조한 점이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인데 이게 180억 원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작곡가, 희곡을 쓰는 작가, 시너리 작가, 미술 작가, 이제 지망생들 이런 청년 작가들한테 한 3,000명을 대상으로 한 900만 원씩의 창작 지원금이 이제 주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 작가들의 지원책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아까 어쩌면 해피엔딩도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마는 뮤지컬 지원에 24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복합 공간 임대가 이제 꼽히고 있는데 사실 대학로에서도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임대료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산 지원하겠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일단 보겠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보다 한 8배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K문학 지원 같은 경우 206억 원 정도 되는데 번역 출판하고 아카데미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도 있었습니다마는 좋은 작품을 해외에 잘 번역해서 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술인 복지금고도 50억 원 정도 이제 배정이 됐는데 사실 예술가들에 대해서 이제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건이 좋지 않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질병이나 재해 또 실직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럼 더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런 예술가들한테 맞춤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로 예술인 복지금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 예술기업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신용과 담보력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술산업 금융지원 융자 200억 원, 또 보증을 한 50억 원 정도 확보를 했다라는 점도 고무적이고, 또 특히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청년문화 예술 패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361억 원이어서 올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사실은 미래 세대인 예술 지망생들 혹은 학생들, 청소년들이 많은 작품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비용이 사실은 문화예술 분야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예술 이름 패스제들을 이렇게 2배 가까이 증대시켰다는 것은 미래 세대의 육성, 또 문화 향유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지역 소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분명히 지역에도 문화예술인들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지역민들에게도 문화활동 관련해서 좀 많은 지원과 혜택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정책들도 좀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K-팝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좀 한계점이 뭐냐면 K-팝은 지역 공연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비틀즈 같은 경우는 리버풀에서 오랫동안 소극장 공연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명소화돼가지고 그 주변으로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장점이 국토가 좁지만 그만큼 집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어떤 넓이에서 한국 같은 경우 왔을 때는 우리는 좀 너무 넓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한국은 어디나 근접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 문화를 굉장히 지역을 중심으로 튼실하게 만들어야 되고 랜드마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기획사도 지역에서 공연을 좀 상시적으로 하게 되면 세계 팬들이 언제든 오고
그러면 거기가 이제 명소화가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좀 당장 해야 된다. 그래서 아레나 공연장, 스테디움급도 중요하지만 지역 기반을 중심으로 한 공연 문화, 관광 상품화 그리고 문화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는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배출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이 문화 산업을 만드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역은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한 소비 시장에 머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서요. 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지역에 소비되는 형태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 산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지역에서 만들고 큰 도시에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우리도 분명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K컬처가 세계를 누비면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처우, 그리고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만드는 노력도 이어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종원 순천향대 교수,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